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후폭풍이 고용시장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노동계는 그간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계 수요를 대폭 수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보험제도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어떠한 과제를 풀어야 할까요? 아침 뉴스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인천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 있어요. 네, 있어요. 국민연금, 네. 건강보험, 네. 산재보험, 그렇죠. 그리고 고용보험. 네. 이 중에 아픈 손가락이 뭐냐? 바로 이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 예. 가장 늦게도 시작을 했지만 네. 전체 근로제 절반이 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 1995년 7월부터 도입은 됐는데 네.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근로자가 일을 할 때는 보험료를 조금씩 내다가 네. 나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을 했다. 네. 이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실직하게 되면 당장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실업급여 성격. 네. 또 하나는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직급여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현행 이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네. 절반씩 부담하지만 예. 그 외 다른 직종 자영업자며 특수고용 형태든 뭐 예. 프리랜서든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네. 지난달 47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 예. 이분들이 주로 청년, 예. 여성, 임시직 근로자, 아, 알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안 가입한 분들이죠. 아예 실업보험을 못 받습니다. 예. 실업급여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네. 전 국민 고용보험에 단계적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확실시한 거고요. 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런 사회 안전망이 좀 촘촘해졌어요. 네, 네.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예. 고용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하자.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평론가님,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고용보험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예. 네. 실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통계를 보면 한 달 동안에 실업급여 신청하신 분이 지금 그래픽에도 거의 나오고 1조 있습니다만 원이네요. 예. 거의 1조 원이죠. 예. 더 걱정스러운 게 2월, 3월, 4월로 가면서 매월 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기준치,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이 사상 최고액을 넘어서고 예.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4월만 놓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월 한 달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9,933억 원입니다. 예.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33%, 네. 2,500억 원 이상 늘어난 거고요. 네. 인원으로 봐도 12만 9천 명이 늘었으니까 작년 같은 달보다 실직해서 실업급여 받으셔야 되는 분이 33%가 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참 불안하구나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게 다가 아니라는 다가 게 아닙니다. 문제인 거예요. 예. 고용보험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만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이거조차도 고용시장의 현황을 다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고용보험의 총 가입자 수,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줄어든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분들이 네. 그만큼 많지 않았다. 채용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또 하반기로 타격이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절반 정도라고 네.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히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4월 기준으로 우리 근로자 수가 2,6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고용보험의 혜택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딱 절반,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돼도 예.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예. 흔히 이야기하는 하청, 계약직, 네. 임시직 그리고 특수고용자들 네. 예컨대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문해서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요새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문 학습지 안 돼요. 교사들은 예.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오는 걸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이런 분들의 고용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계약직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혜택은 못 받고 있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월급 생활하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비정규직만 놓고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 10명 중에 5명이 안 되는 분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좀 봐야 될 부분이 특고라고 하더라고요. 특수 고용 노동자 이분들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분들을 말합니까? OX 퀴즈 낼게요. 예. 프리랜서는 특수 고용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프리랜서는 같아요. 맞다. 전 오, 아니다. 맞다. 역시 이승현 아나운서 빙고. 프리랜서는 한 회사의 일을 맡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여러 회사의 일을 예. 도맡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특수고용 노동직이라는 건 뭐냐면 한 회사 일을 하는데 네. 그 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이 돼 있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 네. 택배 기사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예. 골프장 캐디 업무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해당이 돼요. 예.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로 보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보수는 받지만 네.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일을 오늘 안 하면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4대 보험은 지급 의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 네. 근데 이 통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2018년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보니까 220만 명이 넘었는데 예. 지난해 말은 보니까 한 166만 명이에요. 네.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8%가 넘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 고용보험이 1995년 도입이 돼서 25년 넘게 네. 운용이 되고 있지만 이분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참 직격탄을 맞고 계신데요. 저희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16년째 일하고 있는 최보김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파도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이들이 아팠을 때예요. 아파도 해열제를 먹여서 열이 이제 펄펄 나는데 해열제를 먹여서 유치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를 보내고 나서 일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만약에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다음 직장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배움의 기회도 가져서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2018년 7월부터 학습지 교사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내내 기다렸어요. 그 고용보험이 학습지 교사에도 적용되기를. 그런데 지금 또 적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도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하여튼 고용 안전망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화답을 했나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네, 진전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환노위까지는 통과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 실업을 당했을 때 당장 생계비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먼저 포함이 됐거든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름이 되게 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줄여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그 환노위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법사위 거쳐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면 내년 5월부터는 기관이나 기업하고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5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일단 그 용역 계약
일감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원청에서 일단 내고 아. 나머지에 어떻게 나눠서 낼지 이거는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업급여를 주면서 언제까지나 실업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텐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실업급여가 1차 안전망이다 네. 하면 이건 두 번째 안전망이 될 거예요. 네. 중위소득 50% 이하의 64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다 하면 월 50만 원씩 반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청년층에게는 기준을 훨씬 완화를 합니다. 네. 18세부터 34살까지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러면 구직 취업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반대하는 게 뭐 돈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재원 마련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예술인은 5만여 명이지만 네. 특수고용 노동자는 앞서 전체 근로자의 거의 8%, 160만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고용보험을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네. 확대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고용기금이 있는데 좀 기금이 나오고 지금 최근 이 동향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 8천억 원 적자였어요. 네. 근데 지난해는 적자폭이 2조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오. 그런데 지난달 한 달만 또 네. 1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어요. 1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7조 3천억 원 가까이 남았던 기금이 이런 추세로라면 연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네.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세금. 그렇죠. 아. 세금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라는 부담이죠.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렇게 고용보험 해주면 제 생각으로는 보험업계에서는 고객이 느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험업계에서도 썩 그렇게 반기는 눈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어떻게 된 그럴까요? 일입니까?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기금이 늘어서 좋은 건 없고요. 예. 공적으로 활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 분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전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20%에 달해요. 약 보험 40만 설계사분들이 특수고용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보험을 집중. 하시면서 예. 보험 설계사 분들은 예. 보험 회사 소속이 아니라 예.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사업자로 거군요. 분류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의 거의 20%를 차지해서 가장 큰 이익 단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이렇게 보험 설계사까지 넓히게 되면 이로 인한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이 업계 사측. 네. 왜냐하면 일단 사측과 근로자가 같이 내야 되니까. 같이 반반씩 부담하니까 예. 매년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보험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의 이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사의 부담이 높아지면 네. 보험회사는 구조조정을 합니다. 하겠죠. 타겟은 보험 설계 인센티브, 즉 성과가 낮은 사람부터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험 설계에서 급여 100 이하를 받으시는 분이 10명 가운데 4명. 100만 원 이하를 받으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차이가 월. 많이 이런 나네요. 분들은 주로 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 네. 이분들의 이제 고용이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직종별 특성을 좀 고려해서 네. 이런 이제 맞춤형 보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야당이 이제 이런 이익 단체인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뭐 야당이나 보험업계 입장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경. 그런데 예술 단체들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두고 반대를 하고 네. 있다면서요. 그거는 왜 좋은 이유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률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우리만 특례로 넣어주는 건 부당하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단시간에 사실상은 그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달라. 오, 예. 우리만 특례로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법의 어떤 보호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동안 예술인들은 그 문화예술노동연대를 결성을 해서 결국은 오랜 투쟁의 결과로 2018년에 여당에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노위에서 여야 간의 그 오랜 협상 끝에
결론이 나왔는데 네. 예술인에 한정한다는 이 결론에 예술인들조차도 이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짧게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재원 이외에도 일단은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네. 임금 방식이 아니라 소득 방식으로. 소득 방식. 소득.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이 없거든요. 그렇죠. 소득의 방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가 자영업자한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출을 알아야 되는데 매출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관기관 간 정보 협업이 필요하고 네. 세 번째가 자영업자의 경우는 100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의가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성숙한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